여러분은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니시우스는 최근 3시즌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특유의 드리블과 스피드를 유지하는 가운데 득점력이 향상이 됐고 패스 능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죠. 지금 이 순간 레알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선수 하면은 비니시우스, 주드 벨링엄 이 두 명의 선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비니시우스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징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비니시우스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핫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2024년 들어서 15경기에 출전해서 12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2차례 근육 부상이 있었지만은 공식 28경기에서 18골 6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니까 비니시우스는 출전만 하면은 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는 인종차별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경기장에서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를 시작할 때 인종차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종차별이란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은 멈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비니시우스에 대한 라리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라리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인종차별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라리가 35라운드 2023년 5월이었죠.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이 이루어졌고 그 경기 후에 3명이 구속되고 3명은 벌금과 함께 1년 동안 경기장 출입금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10번이 넘습니다. 경기 중에 비니시우스를 향한 원숭이, 검둥이, 죽어라라는 이 모욕적인 함성은 자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안에 라이터라든가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를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해 마드리드 다리에 비니시우스 유니폼을 입힌 인형을 목 매달며 교수형 퍼포먼스를 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팬 4명은 구속이 됐죠. 그러면서 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비니시우스와 관계없는 경기에서도 그에 대한 지속적인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었죠. 바르셀로나는 나폴리를 상대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인테르를 상대했는데요. 그 경기 이후에도 그 경기장에서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 함성이라든가 고함이라든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라리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난 라리가 29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인종차별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은 걸까요? 지난 29라운드 오사수나전에서도 인종차별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비니시우스는 2골을 몰아넣으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4대2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경기 중에 주심에게 항의하다가 옐로 카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끝나고 우누에라 심판이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생략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주심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비니시우스를 향한 모욕과 굴욕적인 외침을 반복적으로 생략했다고 강하게 항의를 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누에라 주심이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을 묵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인종차별 및 동성애 혐오 모욕 등을 포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주심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에 대한 반응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인종차별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를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리딩 클럽은 인종차별 금지 캠페인에 앞장서야 됩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리가의 빅클럽들도 인종차별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실수를 범하기도 했어요. 27라운드 발렌시아 원정 경기 전에 공식 인스타 스토리에 원숭이가 진화되는 과정을 비니시우스 사진과 엮어서 올린 상황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비니시우스 입장에서는 클럽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후속 조치가 또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빌바오 이런 팀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팬들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롤라 대통령은 스페인의 인종차별주의 광신자들로부터 비니시우스를 보호해야 한다. 그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롤라 대통령은 비니시우스 인종차별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비니시우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도 스페인과 라리가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리가의 하비에르 테바스 회장 같은 경우에도 비니시우스는 인종차별과 맞서 싸워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비니시우스가 작년 발렌시아전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다음에 브라질 사람들은 스페인을 인종차별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테바스 회장은 라리가와 스페인에는 인종차별은 없다,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종차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테바스 회장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테바스 회장은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실수로 본 거죠. 팬 한 명의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으로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라리가가 전체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팬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거는 테바스 회장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피해자죠. 보호해줘야죠. 이것을 이겨내서 모범 사례가 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그가 이겨내도록 만들고 조성해줘야죠, 분위기를.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바스 회장의 태도 자체가 저는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칼로 안첼로티 감독, 나는 비니시우스처럼 박해받은 축구선수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비니시우스가 엄청나게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사수나전 끝나고 나서 다니 카르바할은 그를 향한 인종차별이 우리 축구를 더럽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봤을 때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이 얼마나 거대하게,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에서 무려 6골을 넣었지만 4경기 연속으로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6시즌 동안 활약하는 동안 253경기에 출전해서 카드를 42장 받았거든요. 근데 42장의 카드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중에 45%가 심판에 대한 항의 또는 상대 선수하고의 충돌 또는 시간 지연으로 받은 겁니다. 이번 시즌도 옐로 카드를 총 5장 받았는데 그 중에 3장이 심판에 대한 항의라든가 상대 선수하고 충돌해서 받은 옐로 카드입니다. 저는 이런 카드 기록들이 비니시우스의 인성, 태도와 연결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지난 오사수나전 끝나고 나서 오사수나의 골키퍼 세리오 에레라 같은 경우에는 축구 선수로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지만 비니시우스는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카데나세르의 언론인 안토니오 로메오 같은 경우에도 비니시우스를 향한 모욕성 구호를 막을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아야죠. 반드시 막아야죠. 그도 이제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는 거예요. 물론 비니시우스가 득점포 가동한 다음에 상대를 도발하기도 해요. 근데 대다수의 공격수들은 다 그렇게 골 넣은 다음에 상대를 도발하곤 합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쉽게 흥분하기도 하죠. 지난 오사수나전에서도 쉽게 흥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니시우스도 레알 마드리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심리치료를 위해서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비니시우스가 아무 이유 없이 흥분하고 아무 이유 없이 충돌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이런 멘트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고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스페인 정부와 라리가 그리고
감독, 선수들 모두가 축구계에서 인종차별이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 캠페인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이유라도 인종차별을 당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마치 무슨 놀이처럼, 응원의 한 문화처럼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을 그냥 묵인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딪혀야 됩니다. 사실 문제는 비니시우스가 아니라 라리가예요. 라리가가 인종차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지금 대두된 겁니다. 평생 경기장 출입금지라든가 아니면 무관중 경기 5경기 내지 10경기 때리세요.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인종차별이 멈추지. 마치 지금은 어린아이조차 비니시우스를 향해서 죽어라 원숭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피파의 인판티노 회장이 인종차별이 발생하는 팀은 3단계 절차를 거쳐서 자동으로 몰수패를 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3단계 절차라는 게 인종차별이 발생하면 일단 경기를 멈춘다. 근데 인종차별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경기 또 멈추고 선수들이 경기장 바깥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인종차별이 벌어진다? 그러면 몰수패.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쪽은 어떻게 인종차별을 2번이나 봐주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종차별 발언이 나오면 첫 번째 경기 멈추고, 그리고 방송 나와서 지금 인종차별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인종차별이 벌어졌을 때는 몰수패. 그렇게 가야 됩니다. 라리가는 이번에 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라리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호하게 조치를 해서 인종차별을 축구 문화에서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저는 비니시우스를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어린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는데 지금 팬들은 이 어린 선수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자, 비니시우스 같은 스타가 인종차별 앞에 무너진다면 과연 어떤 스타가 라리가에서 뛸까요? 과연 어떤 스타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까요? 지금 라리가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스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페인 정부와 라리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라리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기고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결국 라리가를 좋아하는 팬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라리가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나의 리그가 사장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종차별 문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를 향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니시우스의 태도와 인성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인종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인종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고 정신이 없고 피곤합니다. 그래도 개개인이 나 스스로가 인종차별에 먼저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용주TV에서 좀 어려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다음에는 좀 밝은 주제로 돌아올게요.